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입니다. 자, 건축법은 여러분 우리 시험제 7문제나 나와요. 여러분 한 5개는 맞춰야 되는데 이 5개가 전부 다 단순 암기사항이란 거죠. 무슨 이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자주 봐주면 됩니다. 특히 숫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먼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반지하 그러죠? 지표면 아래 얼마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자, 땅 아래에 있는 거죠? 지표면 아래에 들어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반지하니까 2분의 1 지하죠? 이거 뭐 3분의 1 지하 이렇게 시험지 나오거든요. 두 번째, 주요 구조부입니다.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자, 4개 하는 바보, 지주 그랬죠? 4개 하는 뭐라고요? 바보, 지주. 수식어 있다, 없다? 수식어 없다. 이게 키워드예요. 수식어 없다. 그러니까 사익기둥. 앞에 수식어 나오면 X. 최하층 바닥. 이게 수식어 나오면 X라고요. 작은 보. X. 수식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독립한 한 문제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고층과 초고층 되어 있네요. 여러분 고도리 쳐보셨나요? 고도를 쳐봤으면 3고는 해야 고했다 그래요. 예? 5고는 해야 초고라 그래요. 건축법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 마당계층. 자, 3고 30층, 3, 4, 12, 초고, 5고, 50층, 5, 4, 20. 시험 문제는 요게 논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고예요, 건하예요? 건하. 우리 시험 문제가 이고까지 나왔습니다. 자, 고도리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 안 듣는 고3. 고3. 여러분 공부하다가 잊어버리는 속도 5초. 5초. 초등학교 5학년. 고3짜리가 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네요. 고3. 초등학교 5학년. 아니 꼭 3고 5고 가니까 저는 고도리 몰라요. 이런 분들이 질문에 들어와요. 당황스러워서 이제는 고3과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건할 여기까지 해두시고. 여러분 리모델링 나온대요. 리모델링은 우리가 개증대 그래요.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하거나 증축, 개축. 증대인데 그냥 증대야 개증대야 개증대 리모델링. 자, 6번에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다중이용 건축물은 2개 조건이에요.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많을 따 무리중,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서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이면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종류 불문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또는 바닥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입니다. 자, 바닥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어떤 거냐? 종교, 집회장에,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자, 버스 타고 관광 가요.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가요. 여러분 버스 타고 관광 갔으면 하룻밤 자고 와야 되죠? 관광 숙박이라고. 관광 휴게가 아니고. 버스 타고 관광 갔는데 버스에서요. 휴게소에서 누가 올라왔죠? 그래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약이 뭘까요? 병원. 팔더라 뭐요? 판매했어.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가는데 자, 약장소 올라와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이렇게 됐어요. 조심할 게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게 시험 문제가 2가지 유형으로 이미 기출됐어요. 첫 번째, 다음 중 다중이용 건축물 찾아라. 무조건 뭐 찾으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16층 이상짜리, 17층, 18층 찾으면 무조건 다중이용이에요. 두 번째,
다음 중 다중형 건축물이 아닌 것은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16층은 제외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건축 대선입니다. 당연히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건축 개념이겠죠. 이 건축과 엮여 있는 게 대수선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대지에 새로 지으면 이게 뭐가 되죠? 신축. 또 부속 건축물, 화장실, 창고만 있는데 주된 건물, 집을 지었어요. 이것 또한 신축. 신축. 나대지에 새로 짓는 게 신축이고. 자, 부속 건축물인데 주된 건물도 신축입니다. 시험지 제일 많은 게 이거죠. 2전. 건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이치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기준기로 들어서 그 대지 안에서 이치만 바꾸는 거. 졸업식 건물 같은 거. 자, 2전.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전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자, 그래서 개축, 해체, 같은 규모. 뭐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읽으세요? 개해 같은. 아, 개 같은 공법 하지 말고 개, 해, 같은 이렇게. 자, 재축은 천재지변 등 자, 재해 멸실 나오면 재축이에요. 근데 연면적은 종종 규모 이하 되고 동수 층수 높이가 종종 규모 이하로 다시 만들면 다시 만들면 재축이 됩니다. 또는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종종 규모를 초과해도 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축은 자, 천재지변 것밖에 재해로 멸시되고 최소한 연면적은 종종 규모 이하에 되더라. 동수 층수 여기까지는 고정되어 있어요.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종 규모 이하로 만들어도 재축.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종종을 초과해도 재축. 그래서 이렇게 알면 어떨까요? 재해 멸실 재축. 개해 같은. 요 둘이 정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개해 같은. 자, 그러면 이제 대수선이 문제되는데요. 대수선은 건축 개념에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선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하면 증축, 개축, 재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대선보다. 대선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자, 4개는 바보 지주 있죠? 이걸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선이에요. 그때 이제 바닥이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에서 방화벽, 방화구획까지 개념을 좀 확장시켰어요. 왜? 건물에서 가장 큰 사건은 화재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선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다설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선이고요. 그 다음에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합니다. 벽면에서 30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선입니다. 마감재료. 그래서 대선을 이렇게 암기했어요. 4개는 바보지주야 가세 마감치로 이렇게 암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요놈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하고 되어 있는 걸. 자, 그때 보세요. 지붕 틀을 3개 증설하면 여기까지 대선입니다. 하여 연면적을 넓혔어요. 넓히면 증축입니다. 대선과 증축이 충돌하면 증축이 우선합니다. 건축물의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선. 증설은 대선 개념입니다. 증축이 아니고.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게 문화재란 단어가 없어져요. 자, 뭘로 바뀌죠? 이렇게 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자연유산을 불러요. 자연유산.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문화재인지 아시겠죠?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하는 자, 보행시설, 보안시설, 자, 플랫폼, 급수급탄, 급유시설, 건축법 적용 안 하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천구역에, 자, 수문조작실, 하천법에 수문조작실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컨테이너용 간이 창고죠. 간이 창고. 공장 용도죠. 이동이 쉬운 거죠. 이동이 쉬운 거. 주택이 아니고 창고입니다. 창고. 이런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한 문제 예상 문제죠. 그 다음에 건축법 자 기출 숫자에서요. 축조 신고 대상. 조심해야 될 게 요걸 넘는다는 것은 이게 산수가 안 되거든요. 산수. 여러분 2m를 넘으면 2m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1m부터란 말입니다. 2.1m부터. 그러니까 넘는 이 숫자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암기 다 하고 틀려 보는 거예요. 이하는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이하니까. 이하는 그 숫자 포함되는 거고, 넘는 초과는 그러니까, 초과니까 그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옹벽이나 담장이 2m면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2m를 넘어야 된다고, 제발 좀. 그냥 옹벽 담장이 3m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넘는 확인했죠? 자, 그럼 암기해요. 옹담이, 옹벽 담장 2m 넘는 옹담이 아니고 옹담이, 자, 사광, 팔고, 육철탑, 굴뚝. 이거 암기 방법 왔는데 8주 이하 걸렸어요. 주차장 8주 이하. 오 나의 태양. 이건 30대들이나 하는 짓이요. 오 나의 태양 하는 것은. 이렇게 암기하고 끝냈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바뀌죠. 장기 광고 교회 첨탑에 4m 넘는 걸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옹담이 사광 팔고 육철탑 이 암기방 맞는데 8주 이하 걸렸어. 오 나의 태양은 30대들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딱 암기했는데 갑자기 장기 광고 교회 첨탑에 몇 미터 넘는 거? 4m.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출제 포인트. 자, 조심하세요.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4m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4m를 넘는 제발 좀. 자, 그 다음에 대수선 나오는데요. 대수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애가 대수선인데 증설이나 해체는 전부 개념이라 기둥을 증설하면 하나를 전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숫자 제한이 없어요.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선이나 변경은 증설, 해체는 전부 개념이니까 수혜 제한이 없고 수선이나 변경은 일부 개념이라서 이렇게 숫자 제한이 있어요. 3개 30. 그러니까 면적은 30.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은 각각 3개.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 수선 병해야 대선이고 면적 나오면 얼마 이상? 30. 대선 몇 자? 3자. 숫자 33해요. 기둥보 지붕틀 3개. 면적 3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형 17번입니다. 용도 변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 문제 나오면 저희는 찍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용도 분류, 자, 29개 암기하는 것도 힘들죠. 한 10페이지 되는 거. 그 다음에, 자, 자산 전문 영업교육 건축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상하로 움직이면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 옆으로 가면 변경 신청.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거 다 암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공법을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으려면 용도 변경 표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최소한,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정도만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도 분류에서 시험지에 자주 나오는 게 여러분 휴게 음식점입니다. 제과점입니다.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한 세트인데요. 실휴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음식만 나와요. 휴게 음식점은 술이 나와 안 나와? 술이 안 나오고 음식만 나오니까 일종. 뭐만 나와요? 음식 한 종류만 나와. 그 또 이런 사람이 있더라.
아닌데 순댓국도 나오고 국밥도 나오고 많이 나오던데 라면도 나오고 김밥도 나오고 그걸 다 통틀어서 음식 한 종류만 나온다 일종입니다. 근데 휴게음점과 제과점이 같이 다녀요. 공부하기 편해요. 제과점 몇 자예요? 3자. 사이즈가 300 미만이면 1종이에요. 300점대 이상이면 크죠? 90평이 넘잖아요? 그러면 2종이 돼요. 휴게음점, 제과점은 음식 한 종류 파니까 술 안 파니까 1종. 300 미만이면 1종. 제과점 3자. 300 이상이면요? 300 이상이면 그렇죠? 2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30 미만이면 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이렇게 됐죠? 저는 이거 불만이 많아. 우리 시험에 괄학이 40인치니까 괄학이 40이니까 40 했으면 좋았는데 30 했네? 30 미만이면 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자, 그 다음에 동물원이나 식물원은요 문화 집회소입니다. 동식물 관련설이 아니고 물류 터미널. 자, 물류 창고래요. 집배송 시설 창고, 물류 창고, 물류 창고. 운수 시설이 아니고 창고 시설입니다. 유수련 시설, 유수 호스텔. 호스텔은 숙박시설입니다. 호스텔은 게스트하우스잖아요. 호스텔은 숙박시설이고 유수 호스텔은 수련시설, 호스텔은 숙박시설. 카지노, 무도학원, 일학설은요. 카지노나 무도학원은 뭐라고요? 일학설. 손바닥, 발바닥에 땀나면 일학설이에요. 카지노 가면 남의 돈 땀 흘리고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나죠? 무도장, 무도학원 가면은 발바닥에 땀나죠? 그러면 일학.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 관광, 휴게시설. 여러분, 여기 광자가 빛광자예요. 빛을 보려면요, 들야. 그것도 안 되면요, 야광. 그것도 안 돼요, 광야. 어린이회, 관광, 휴게시설, 여기까지. 교회가 작으면 2종, 500 미만이면. 왜 2종이죠? 두 손 모아서 기도하잖아. 합격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2종. 500 이상이면 크면 종교시설, 교회가 크면 종교시설, 집근처 작은 교회는 2종 근생입니다. 안마원 그러면 1종, 안마실소는요 2종.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안마원은 옷을 입은 상태로 안마를 받는 게 안마옷이에요. 1종. 안마실소는요 옷을 홀라당 벗고 받으면요 안마실소 2종 근생이 되는 겁니다. 병원은 의료시설이죠. 의원은요 원으로 끝났죠. 1종 근생입니다. 자, 5번 최근에 개정된 거라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2종 근생이었어요. 집에서 약간 떨어진 걸로 봤어요. 근데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동물이죠. 나하고 같이 생활하죠. 우리 사랑이 저랑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죠. 그래서 사이즈가 300 미만이면 1종 근생. 그냥 아파트 단지 근처에 이제 무엇을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300 미만이면 1종, 300점 이상이면 2종. 그 다음에 여러분 집 근처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화재 사건 때문에. 자, 1000 미만이면 1종 근생, 1000 조금 이상이면 자동차 관련 시설. 1000 미만이면 1종 근생, 건물 지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상에도 있고. 1000 이상이면 자동차 관련 시설. 5번과 6번은 나름 시작성이 있는 거죠. 받아주면 되겠고. 자, 우리가 요거 이제 말에 6번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시는데요. 여러분 건물의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내가 용도 변경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데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 허가 신고 다 돼요. 100제곱미터 이상의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 끝내고 나서 다시 이렇게 용도 변경했습니다 라고 준공검사 받아야 된답니다. 준공검사를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사용 승인. 용도 변경을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용도 변경한 다음에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준공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얼마 이상이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대상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신고 대상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읽어봐요. 104 뺨이 허가 신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다 되네요. 자, 이렇게 사용수익 규정을 준용하는데 용도 변경하는 분의 바닥 면적가 500 미만이니까 100 이상이고 500 미만인데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는 않아요. 별로 공사가 없어요. 그럴 때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104, 100정도 사면 변경이면 사용승인, 허가신고 다 돼요. 근데 100 이상이고 500 미만인데 큰 공사가 없어.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요. 그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용도 변경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먼저 용도 변경은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걸 변경하는 거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이 담당한다. 첫 번째 논점. 자, 그 다음에 건축사 설계 몇 자죠? 5자.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한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고. 5자 500입니다. 그런데 허가 대상만 돼요. 따라서요. 건축사 설계와 신고는 안 치네요. 104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사용 승인. 근데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 받지 아니한다. 용도 변경 자산 전문 영업교육 건축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 이 정도 말해도 객관식 풀죠. 산업 등 설계는요. 공장, 창고. 자, 그 다음에요. 자원순환 관련설이 더러운 거죠. 폐기물 처리해서 이런 거요. 자, 위험한 거. 묘지 무서워. 장례식장 무서워. 자동차 무서워. 트럭이죠, 트럭. 여기는 운수소 트럭이요, 트럭. 이 트럭은 산업 등 시설군입니다. 그래서 예, 산업 등 시설군은 지금처럼 열대 현상이 막 나타날 때 더위 무서워. 더위 무서워. 더럽고 위험하고 무서워. 더위 무서운 걸 공장 창고 산업 등 시설군. 문화 집회설은 모여서 노는 거예요. 문화 집회니까. 종교 집회설에 모여서 유락설로 관광 가요.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유락설로 관광 가요. 모여서 노는 거라고요. 영업이니까 팔아야 돼. 뭐 팔아. 무엇을? 런닝머신 팔아요. 운동시설 팔아요. 런닝머신 팔면서 얼마나 시범 보이기 힘들었겠어요. 집에 가서 다 자요. 다 자. 자, 교육 및 복지설은요. 노, 의, 교, 수, 야. 뭐라고요? 노교수, 야. 젊은 교수요? 노후 교수요? 노후 교수, 야.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런 게 우리 용도 변경에서 알아야 할 내용.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서는요, 실제로 문제 풀기가 이런 분류까지 다 암기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먼저 할 게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 자, 100제곱미터 이상의 허가 신고 대상이면 사용 승인, 건설 설계는 신고하고 안 치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거기 장례식장 가니까 1층에 커피숍 있던가요? 장례식장 가니까 1층에 그 별다방 있더만. 장례식장 옆에 별다방 있더라니까요? 죽어서 별다방 가서 커피 한잔하고 저 안에 별대라고. 그 다음에 어디 한방병원 가니까 1층에요. 천사 있더라고, 천사. 그 병원에 한방병원만 가면 다 죽어서 천사가 되나 봐. 엔젤 리너스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점과 카페 이런 식으로 복수용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셔도 객관식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용도 변경 문제였습니다.